2019년 1회 회로 이론 들어갑니다. 자, 61번 비정연파 성분을 가장 옳게 나타낸 것은 뭡니까? 고기는 직접 구워야죠. 고기직,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 고기는 직접 굽는다. 그래서 고기직이죠. 고기직. 고기직을 찾아야죠.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우리가 풀이의 급수에서 일반적으로 비정연파를 이렇게 직류분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고조파들의 합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비정연파에는 직류분, 기본파, 고조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죠? 이 코사인과 사인 이런 것들의 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비정연파 그러면 고기직을 생각하자고 그랬죠. 고기직. 62번 다음과 같은 전류의 초기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것은 지금 라플라스 변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에서의 초기값 정리를 이용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의 초기값 정리는 모두가 다 그 fs에다가 s를 꼭 곱해야 됩니다. 초기값이건 최종값이건. 그래서 초기값은 무한대로 보내고 최종값은 s를 0으로 보내고 반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최종값은 0으로 보낼 때의 값이고요. 초기값은 무한대로 보낼 때의 값이다. 모두 s를 곱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초기값 정리 그렇다면 여기에 s를 일단 곱하기를 해주고요. 자, 초기값이면 s를 뭘로 보낸다고? s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거죠. 리미트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 s 이렇게 약분시켜 버리고 이제 남는 것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뭐 이렇게 곱하기 해보면 4s분의 24 그리고 여기는 뭐 12s분의 96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 극한 문제에서 분자분모의 차수가 이렇게 1차 s에 관한 1차 이렇게 동일할 때는 그 개수의 비율로 결정이 납니다. 즉 4분의 12가 답입니다. 그래서 결국 3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차수가 동일하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가 그 극한값입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원칙적으로는 분자분모를 변형을 하는 거죠. s로 나눠봅니다. 원칙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원칙대로 하자면 자, 리미트 s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s로 나누고요. 얘도 s로 나눕니다. 그러면 12 플러스 s분의 96인데 s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무한대분의 상수 0이 돼버리고요. 무한대분의 상수 얘도 0이 돼버리죠. 그래서 남는 것이 결국은 4분의 10이다. 이게 원칙대로 푼 방법이고요. 이렇게 차수가 동일할 때 1차식일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로 결정난다. 기억을 해둡시다. 답은 3번이죠. 62번 대칭 N상 환영결선에서 환영이죠. 환상결선 선전류와 환상전류 사이의 위상차가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요. 자, 이거 우리 환영결선에서 환영결선 그럼 여러분 보통 델타결선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전압에서는 이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선전류, 상전류 사이에 만약에 n상일 경우에는 요것이 조금 더 컸죠. 그래서 이때의 값은 2 sin n분의 파이 공식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전류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2라고 하는 이런 전류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 3상이다 그러면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고요. 뭐 6상이다 그러면 n에다가 6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공식 다시 한번 써보면요. 우리 선전류죠. 선전류는 2 sin n분의 파이에 거기에 상전류 붙고요. 자, 위상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1 마이너스 n분의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요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위상차만을 물었기 때문에 위상차라고 하는 것은 늘 양의 값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차니까 우리가 3과 5의 차는 보통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5와 3과의 차냐가 뭐냐 그러면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빼는 거기 때문에 양수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실제 얘가 요보다는 뒤진다, 늦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차라고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해 주면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64번 ABC, VA, VB, VC를 삼상 불평형 전압이라고 했을 때 정상 전압 V1을 구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 뭐 매번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우리 영상, 정상, 역상 이렇게 각각 구하는 거 행렬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0, 1, 2 있으면 숫자랑 친해야 됩니다. 이거 3분의 1 와야 되고요. 행렬로는 여기 111 채우고 여기도 11 채우고 그 다음에 숫자 있을 때 이 방향으로 지금 제곱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냥 AA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VA, VB, VC 이 행렬식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죠. 그래서 V1 전압을 구하라고 하면 여기에서 두 번째니까 이 행렬과 이 행과 이 열을 곱해 주면 되는 거죠. 거기에 3분의 1 해서 정리해 보면 자 V1은 일단 3분의 1에 자 얘랑 곱하니까 VA 얘랑 AVB죠. 그러니까 VA에 AVB가 되고요. 그리고 얘랑 곱하니까 A 제곱에 VC 이걸 찾아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선 답이 4번이 되네요. 4번. 다시 외울 겸 이번엔 역으로 얘가 주어졌을 때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자 이것도 외워야죠. 우리 A상, B상, C상을 구하라. 이번에는 얘가 주어지게 됐을 때 오른쪽에 V0, V1, V2 이렇게 되면 여기 숫자 없으면 이 3분의 1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행렬 111, 11 채우고요. 여기에서 이 방향으로 A제곱이었다면 얘는 반대로 여기가 A제곱이고요. 여기가 AA 이렇게 채워서 A상은 이제 얘를 곱하면 되는 거고 B상도 얘를 곱하면 되는 거죠. C상은 얘와 또 얘를 곱하면 되는 뭐 이런 형태로 행렬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요걸 묻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 4번이 답이죠. 65번 그림에서 4단자 정수 A, B, C, D 중에서 출력단자 A 3과 4 이 부분이 개방되어 있을 때 전압비네요. 개방 전압비. 우리 이거 여러분들 기본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입력 V1, I1 이거에 그쵸 나오게 된 배경 4단자 정수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요. 여기에는 이제 V2, I2 이런 관계를 표현한 식이 4단자 정수 회로였죠. 자 그럴 때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V1은 얘랑 곱하는 거죠. AV2 플러스 BI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I1은 이제 얘랑 곱하는 거니까 CV2 플러스 그쵸 DI2 이렇게 되죠. 자 여기에서 V2분의 V1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얘를 0으로 만드는 거죠. I2가 0일 때 자 I2가 0일 때 그럼 0이면 여기 다 없어져 버리니까 얘를 이쪽으로 내려보낸 즉 V2분의 V1이 바로 A에 해당되고요. 이건 뭐라고요? I2를 0으로 했을 때의 값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란 얘기는 이쪽이 개방되었을 때 개방되었을 때의 왜냐면 개방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요. 그때의 전압비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설명해 봤는데 결국 얘를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4단자 정수에서 A값을 구하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A값 구하라. 우리 A값 구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요거 행렬로 표현하고요. 여기 행렬로 표현하고 여기 행렬로 표현해서 곱해주면 됐죠. 행렬에 곱셈만 해주면 되죠. 지우고 자 이제 행렬로 한번 나타내서 우리 A값 한번 구해봅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이게 어드미턴스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1, 0 어드미턴스로 나타내려면 여기가 Z1분의 1 이렇게 표현하고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나타내는 행렬은 1, Z01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었죠. 또 이 부분을 역시 나타낸다는 것은 얘와 동일한 형태로 표현해 주면 되죠. 그래서 1, 0 여기도 어드미턴스 형태로 Z2분의 1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1 이것만 순차적으로 행렬 얘네 둘이 곱하고 그걸 다시 한번 또 얘랑 곱해서 정리해 나가면 되죠. 자 그건 한번 봅시다. 그렇죠?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얘로 표현된 것이 방금 우리 공부한 대로 그대로 지금 표현되어 있고요. 먼저 얘네 둘이를 곱한 것이 지금 얘랑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해서 1 또 얘랑 곱해서 Z3에 플러스 0이 되네요. 그러니까 Z3가 되고요. 또 얘랑 곱해야 되니까
요거에 0이 되니까 그것만 남고요. 또 얘랑 곱해야 되니까 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해서 더한 값이 만들어지네요. 자, 그 다음 요것과 다시 얘를 또 곱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A 값을 어차피 구하는 거니까요. 또 얘랑 이렇게 곱해보면 여기 2라고 얘네 둘이 곱하면 Z2분의 Z3 플러스 된 거니까 결국 답은 요거죠.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죠? 해보면 아마 이 값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1 플러스 Z2분의 Z3가 지금 A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되네요. 2번이죠. 66번 저항이 1kΩ이고요. C가 1마이크로페럿인 직렬 접속되어 있는 회로에다가 스텝하죠. 구형파를 10V를 인가했던 순간에 그때 커패시터 C에 걸리는 최대의 전압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인가되는 순간이니까 지금 T가 0일 때 그때의 지금 전압을 구하라 그 얘기죠. 자, 이거 우리 공부한 모양이죠. RC 직렬 회로에서 RC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스위치를 딱 닫은 순간을 나타내죠. 그때 걸리는 이제 전압, R에 걸리는 전압, 또 C에 걸리는 전압은 먼저 R에 걸리는 전압은 그렇죠? IT에 R을 곱해주면 되죠. 근데 IT는 R분의 2에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R이 곱해진 것, 그렇죠? 전류 곱하기 저항이 R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되면서 얘가 남죠. 그리고 VC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전체 전압 기전력에서 그러면 V에 R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에서부터 요 값을 대입해서 빼니까 결국 이 식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요거 뭐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R을 곱해서 얘가 만들어지고 전체에서 걔를 빼면 C에 걸리는 전압 2로 묶어낸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T에다 0을 대입하는 거죠. 0을 대입해보면 이 값이 0이 돼버리고요. 엑스포넨셜 0은 어떻게 됩니까? 1이죠. 1. 그래서 1에서 2를 빼니까 얘가 0이 되면서 그쵸? 그때 그 전압은 0V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네요. 그 순간에 67번 저항이 R이 6ohm이고요. 유도성 리액턴스가 8ohm인 직렬 회로에 접속된 회로에서 다음과 같은 전압을 인가했을 때 소비되는 전력 유효 전력을 지금 구해봐라 그 얘기죠. 유효 전력은 어디에서 소비되는 겁니까? 저항에서 소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I제곱 R을 구해주면 됩니다. 유효 전력 R은 뭐 6ohm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I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자, 여기에서 I에 해당되는 값은 그러면 뭡니까? 전체 전압을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죠. 전체의 전압 우리가 시력값을 써야죠. 그래서 200을 뭘로 나눠줍니까? 자, 임피던스 6하고 8이니까요. 6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으로 나눈 이 값이 전류값이 되는 거죠. 그거를 제곱하고 다시 곱하기 6ohm을 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자, 이거 10이니까 10하고 이거 약분하면 20의 제곱 암산해도 되겠네요. 400 플러스 400 곱하기 6이죠. 6. 그래서 2400W니까요. 킬로와트로 표현하면 2.4kW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68번 어느 소자에 다음과 같은 전압을 가했는데 또 이런 전류가 흘렀다. 여기 보면 당연히 전압 전류 값 최대값은 다르군데 여기 봤더니 여기 사인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여기는 코사인으로 표현되어 있네요. 이 회로는 어떤 종류의 소자인가? 이거 여러분들 두 사인 코사인만 그릴 줄 알면 이 문제 해결되죠. 사인은 여러분들 똑같이 여기 377t 동일한 강을 가지고 있을 때 사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시작하는 사인파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얘가 최대값이 125고 여기 50이라고 하면 크기는 물론 달라지지만 코사인을 구하라 그러면 코사인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야죠. 이런 형태. 크기가 좀 달라야죠. 여기에서는 지금 이걸 그래도 비슷하게 그리자면 크기를 좀 달리 해야 되겠네요. 여기가 지금 사인이 125였다면 50부터 시작하는 뭐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이 코사인 그래프하고 사인 그래프는 우리가 위상만 생각을 해보자면 위상만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고 했을 때 어차피 위상만 생각해도 되니까요.
사인 이렇게 생겼고 다시 코사인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라고 하면 정확히 이 둘 사이에는 여기가 0도 여기가 90도 이런 식이 되면서 90도 이 빨간색이 앞선 거죠. 즉 코사인이 얘보다는 요만큼 앞선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앞서 있다. 뭡니까? 진상전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이것은 용량성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2번이 답이 됩니다. 69번 기전력이 3V 내부 저항이 0.5인 9개 전지가 있다. 이것을 3개씩 직렬로해서 3조 병렬 접속한 것에 부하저항 1.5를 접속하게 되면 이때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이거는 그림으로 하자면 3개씩 직렬로 해서 3조 했기 때문에 자 이걸 기전력 자체는 그러면 3개 직렬이면 어떻게 됩니까? 9V가 되는 거죠. 9V. 그리고 내부 저항도 0.5가 3개 직렬이니까 저항 자체도 3배 해서 1.55ohm짜리가 되는 거죠. 즉 이 전지 지금 3개씩을 직렬로 연결한 것이 지금 기전력 3배, 저항도 3배가 되는데 이걸 다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똑같은 이 3개의 조를 가지고 병렬로 이렇게 다시 연결했다. 지금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 다 9V, 여기도 1.5, 1.5ohm이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최종적으로 부하저항 1.5ohm을 했을 때 부하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 그 얘기죠. 그렇게 되면 여기 9V짜리 병렬로 연결하면 이건 9V 그대로 9V가 유지가 됩니다. 그쵸? 그리고 이 병렬로 우리가 똑같은 저항 3개를 연결하게 되면 3으로 나눈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부 저항 값은 다시 얘를 3으로 나눈 3분의 1.5 즉 0.5ohm이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 부하저항 1.5를 달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저항값은 다시 얘네 둘의 직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2ohm이죠.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는 9V를 2ohm으로 나눠준 4.5A가 답이 되겠죠. 자, 쉬운 문제입니다. 3번이 답이죠. 70번 다음에 전달함수를 미분방정식으로 표시해봐라. 어렵지 않죠. 우리 이거 여러분들 대각선의 곱이 같습니다. 이런 분수식 주어지면 B분의 A는 우리가 뭐 C분의 D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네 둘이 곱하고 얘네 둘이 곱한 것이 같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것을 보면 S제곱에 2제로 플러스 또 얘랑 곱하니까요. 또 3S에 2제로 그 다음에 또 1과 또 곱하니까요 2제로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 또 얘랑 이렇게 곱하니까 등호 만들어주고 2is 이것만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하면 되는 거죠. S제곱은 뭡니까? 두 번 미분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D제곱, DT제곱 요거에 이거 역변환하면 얘는 스몰로만 바꿔주면 되네요. 2제로 얘가 T가 되고요. 3은 그대로 가고 S 한 번 미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D, DT가 되고요. 여기도 소문자 2제로-T라고 해주면 되죠. 얘 대신에. 그리고 얘는 그대로 그냥 2제로-T가 되고요. 요것도 그러면 2IT 어렵지 않죠. S 두 번 있으면 그냥 두 번 미분한다. DT제곱 분의 D제곱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와 같은 것이 지금 몇 번입니까? 이거와 같은 것이 얘네 둘이 똑같나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 표현법이 지금 다르구나. 여기 2제로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이 답이죠. 요거 아니고 2번이 답입니다. 71번 전격전압에서 1kW의 전력을 소비하는 저항에 전격의 80%의 전압만을 가했을 때의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전력과 지금 전압 사이 관계를 물은 거죠. 사실상 그렇죠. 왜냐하면 전력을 구하는데 1kg일 때의 어떤 전압이 있을 때 그때 80%의 전압을 변화시켰다. 저항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압을 지금 변화시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전력과 전압이 등장하는 식은 P는 R분의 V제곱 요거니까요. 그렇죠? 전력은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전압을 V1이라고 하고 새로운 전압, 즉 80% 전압이라는 것은 0.8V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전력을 1kW라고 했으니까요. 자, 처음 전력을 1kW, 나중 전력을 우리가 P라고 해봅시다. 그 비율은 자, 처음 전압을 V1, 나중 전압을 0.8V1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끝난 거지. 우린 여기에서 P를 구하는 거니까요. 얘네들이 이제 요거 약분돼 버리면서 그쵸, 여기 1이 되니까 요거 자리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 P는 역수 취해줘도 되겠네요. 얘 역수 취해주면 결국 얘는 그러면 얘가 0.8분의 1이니까요. 1분의 0.8, 즉 0.8의 제곱. 이걸 역수 취해준 것은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88에 64가 되니까 0.64kW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지금 1kW 단위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와트로는 640W,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72번 다음과 같은 전압을 RL 직렬회로에 가할 때 3고조파 전류의 시료값을 구하라 그랬네요. 이것은 각 고조파를 별도로 지금 계산해봐라. 3고조파에 해당되는 그 전류만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지금 여러가지 기본파, 3고조파, 여기 5고조파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3고조파만 별도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고조파의 시료값을 V3라고 하면 또 3고조파의 임피던스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고조파의 시료값은 자, 여기 최대값이 요거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눠야죠. 그러니까 150인 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때 그 3고조파 임피던스는 저항은 주파수 영향을 받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8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메가의 리액턴스가 있는데요. 3고조파는 말 그대로 여기 오메가의 3배를 했기 때문에 3고조파에서도 3오메가 L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여기가 2가 되죠. 오메가 L이 2니까. 그래서 얘가 6오음이 되면서 8 플러스 J6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의 사실상 크기를 구하는 것이 시료값이니까요. 루트 여기도 크기는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그러면 이거 10이네요. 그쵸? 그러면 15가 답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죠. 4번. 73번 대칭 3상 Y결선에서 성간전압이 요거이고 각 상의 임피던스가 요거일 때 이거의 평형부하라고 했죠. 그럴 때 선전류를 구하라 그랬네요. 지금 여기 Y결선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Y결선 있죠. 이것이 모두가 다 대칭인 지금 임피던스를 그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려보면 모두가 다 지금 요 값을 Z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Z 이 형태고요. 여기에 Y결선에서 성간전압 얘가 200 루트 3이 주어진 거죠. 그럴 때 여기에 선전류 IL을 지금 구하라고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면 선전류와 상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Y결선에서 당연히 선전류와 상전류는 동일하죠. IP 일단 IL과 IP는 같은데 즉 IP를 구해도 된다 그 얘기죠. 선전류 구하는 얘기는 상전류를 구해도 되니까 여기 한 상의 임피던스가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상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상전압을 이용하는 게 좋겠다 그 얘기죠. 여기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은 Y결선에서 성간전압이 주어지면 얘를 루트 3으로 나눠준 즉 200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IP는 어떻게 됩니까? 크기만을 지금 생각하니까요. 200V에다가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여기 임피던스의 크기인 루트 30의 제곱 플러스 40의 제곱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이건 50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해보면 50분의 200이 되니까 얘는 4A가 흐른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죠. 이 상전류가 선전류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동일하게 4A가 답이 되는 거죠. 74번 삼상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성간전압 220, 상전류가 7.33, 한 상의 부하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는 모두가 이제
평형 순저항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델타 결선이죠. 모두가 다 RRR 지금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주어진 조건을 우리한테 지금 준 거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그려봅시다. 성간전압 이렇게 그려야 뭐가 보입니다. 22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상전류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가 지금 7.33이라고 주어졌네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지금 IP죠. 이것이 7.33 이럴 때 지금 저항 한상의 저항이니까요. 여기 R값 하나만 이제 우리가 구해주면 되는 거죠. 일단 델타 결선에서 지금 보시면 여기 선간전압 주어지면 상전압과 어떻게 됩니까?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당연히 같죠. 이것과 이것이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상전류가 주어져 있고 상전압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220V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순저항 부호니까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저항값은 우리가 전압을 뭘로 나눠주면 됩니까? 전류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오, 끝났네요. 그러니까 220V를 그냥 7.33으로 나누면 답이 되네요. 자, 답은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뭐 30절 01 얼마가 나오니까 35ohm이다 이러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는 그려보면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75번 두 대의 전력계를 사용해서 삼상 평형부하의 역류를 측정하려고 한다. 전력계의 지시가 각각 P1, P2일 때 그때의 역률 역률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바로 시험에 잘 나오죠. 이 전력계법이죠. 우리가 삼상 평형부하에다가 이렇게 두 개 전력계를 이용해서 P1, P2를 구했을 때 외워야 됩니다. 유효전력은 둘의 합이고요. 무효전력은 둘의 차의 루트 3을 곱한 것 이렇게 되는데 결국 피상전력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되죠. P의 제곱, PR의 제곱에 루트 씌워서 그대로 이 값 집어넣고 이 값을 집어넣어서 정리한 겁니다. 해보니까 결국은 뭐가 나옵니까? 2배 P1의 제곱, P2 제곱에 마이너스 P1, P2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때의 역률은 이 피상전력분의 우리가 유효전력 이렇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가져다가 그대로 쓴 거고요. 또 이거 가져다 그대로 쓴 여기에서도 지금 이 공식 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효전력 그 다음에 여기 피상전력 기억하시면 역률은 당연히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요. 요거 두 개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76번 T가 0에서 이 스위치를 싹 닫았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그렇죠. 전원 인가되었을 때 그때 정상전류 뭡니까? 과도 상태가 지난 그렇죠. 정상적인 상태, 최종 상태의 전류값이요 얼마냐를 물은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직류 전원을 이 R, L 여기에 가하게 되면 처음엔 얘가 오픈돼 있다가 점점 전류가 흘러서 최종적으로는 얘가 단락된 것으로 즉 정상 상태에서 얘가 단락된 것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최종적으로는 여기 저항 두 개가 직렬되어 있는 25ohm짜리 회로로 얘가 판단한다, 받아들이게 된다 그 얘기죠. 그때 전류는 당연히 전체 전압을 이 저항으로 나눈 70 나누기 20 이것이 이제 그때의 정상 전류 I가 되겠네요. 그래서 7분의 2니까요. 3.5A 3번이 답이죠. 77번 L형 4단자 회로망에서 4단자 정수 BC가 주어져 있고요. 영상 임피던스 Z01이 이렇게 그럴 때 Z01을 구하라 그랬네요. 자 여기에서는 우리 다시 한번 공식 Z01 뭐였습니까? 루트에 Z 그대로 쓰면 되죠. 이 순서로 Z 이 순서잖아요. 이 순서. 그래서 A, B, C, D Z 이렇게 쓰자고 그랬죠. 또 Z02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샥 회전을 하게 되면 Z 이런 모양 나오죠. N자 모양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억하면 여기가 A, B, C, D가 되는 거죠. 이렇게 Z 형태로. 이게 바로 지금 Z01과 Z02 이거죠. 얘가 지금 3분의 20이다 주어져 있을 때 얘를 구하는데 조건이 지금 이런 것들이 주어져 있잖아요. B와 C가 주어져 있을 때 지금 얘를 구하라 그 얘기죠.
자, 이거 쉽게 가봅시다. 뭐 주어진 조건을 그냥 이용해버립시다. 자, 그대로 C에다 1 대입하고, 그렇죠? B에다가 3분의 5를 대입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을 대입하면 D만 남고요. A에 여기가 3분의 5가 지금, 그쵸? 3분의 20이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죠. 자, 이거 풀기 위해서 양변 제곱을 합시다. 제곱. D분의 A에 여기 3분의 5 그대로 남죠. 3분의 5 남아서 제곱하니까 여기는 9분의 400이 되는 거죠. 자, 그냥 갑니다. 우리 뭐 산수 계산하듯이 가보면 여기가 80이 되고요. 여기가 3이 되니까, 즉 D분의 A가 3분의 80이라는 걸 알았죠. 자, 갑니다.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그러면 A분의 D는 어떻게 될까요? 역수 취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A분의 D 대신에 그러면 80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C 값 아까 1이었고요. B 값 아까 여기 그대로 3분의 5 여기다가 3분의 5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대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약분하면 루트 얼마입니까? 얘가 16분의 1이 되나요? 그쵸? 5로 약분하면 16은 4니까 바로 되네요. 루트 없애버리면 그냥 얘는 바로 저거까 이 값은 4분의 1이 되는 거죠. 4분의 1. 이렇게 그냥 바로 푸는 문제, 공식 기억해서. 그래서 Z01, Z02 꼭 기억해야 됩니다. Z01은 Z 이 방향으로 A, B, C, D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리고 Z02는 한번 이렇게 회전하면 Z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A, B, C, D 이런 순서로 루트 씌워서 적어주는 공식 외워야 됩니다. 78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AP 양단의 전압은 얼마냐.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전위를 구해서 그 전위차가 둘의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이 되니까요. 자, 여기 전체 6V가 걸려 있을 때, 자, 여기에 전압을 먼저 구해보고 여기에 전압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 전압은 우리 저항 값에 그대로 비례해 주는 거죠. 전체 6V에서 비례하니까 이때의 전압은 6 곱하기 비례하는 거 뭡니까? 전체 1 더하기 2분의 내 거 비례하면 내 거죠.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내 거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3이니까 약분해서 4V가 걸리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4V였고요. 4V.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역시 전체 6V에다가 비례 배분해주면 되니까요. 4 플러스 2분의 역시 내 거 해주면 6 약분돼 버리면서 여기가 2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4V, 여기서부터 2V니까 다시 이 둘 사이의 전압은 4에서 2를 뭐 해주면 됩니까? 전위 차를 구하면 되니까요. 2V가 되는 거죠. 직류.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죠. 79번 저항 R1, R2 및 인덕턴스 L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회로에서의 시정수를 구하라 그랬네요. 이것들이 다 직렬이다 그 얘기는 뭐 R1, 2, 그 다음에 인덕턴스 이렇게 되어 있는 회로다 그 얘기죠. 여기에서 시정수 R1, R2니까요. 어차피 직렬이면 이거 둘이 더해서 R1 플러스 R2로 보고 여기 L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공식 뭡니까? 우리 일반 저항 하나하고 인덕턴스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시정수는 어떻게 외우기로 했습니까? 제 친구 중에 성이 C씨고 이름이 정수라는 애가 있는데 늘 라면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시정수는 늘 이렇게 되니까 늘 여기가 R이고요. 여기가 늘 니은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R분의 L이 시정수입니다. 시정수는 늘 라면을 좋아합니다. 라면. 그래서 RL혈일 땐 요거였고요. 늘 라면이기 때문에 라면이기 때문에 라면이 RC회로에서는 RC가 시정수죠. 얘는 R분의 L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이 저항을 R1, R2로 봐야 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L이 되는 거죠. 시정수는 늘 라면 기억하시면 여기에서는 늘 R분의 L인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2번. 80번 다음 함수를 시간추이 정리에 의해서 역변환을 해봐라.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라 그 얘기죠. 자, 먼저 요꼴 등장하는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사인 오메가 t 같은 경우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4우 오메가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코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코스 요리 코스 s가 온다고 그랬죠. 이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고 그랬습니까? 사위가 오면 코사인은 씁니다. 코스 요리를 해주십니다. 우리 장모님은 사위가 오면 코스 요리. 그러니까 이거 역분환을 하면 s가 지금 분자에 있는 거니까요. 역분환을 하면 일단 코사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1번, 2번 탈락이죠. 일단 탈락.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기본형에서 지금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s가 와 있는 것은 여기 시간 함수로 그쵸 이만큼 우리가 이동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t 대신에도 그대로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얘만 있었다고 친다면 여기가 파이기 때문에 코사인 이제 파이 t로 끝났겠죠. 왜냐면 여기가 오메가 있었다면 오메가 대신 여기 파이가 온 거면 여기 파이 t 돼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여기 시간으로 t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야죠. 여기도 요에 t-2 이 꼴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